안녕하십니까. 진로 진학의 나침판의 신동우입니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여러 가지 너무 바쁜 일정이 많아서 또 입시엔 때문에라도 너무 바빠서 찍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2탄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은 전 학생의 한 70% 아니야 70%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설령 논술로 넣는다고 해도 또는 정시로 간다고 해도 뭐 한 번 정도는 넣어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8, 90%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 정도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죠. 우리가 그 학교에서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어느 경우가 됐든 서울대를 목표로 준비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제가 어떤 한 학교에서 서울대 이번에 들어간 학생의 인터뷰 요청이 있었고, 그 요청에 따라서 인터뷰를 했고, 그런데 그 학생이 정말 실감나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언어로 또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답지를 보내왔더라고요. 뭐 문장이 화려하다든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매우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쭉 써놓은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의 첫 문장이 이렇게 뭐 첫 문장은 아니지만 대략 그 느낌상 그 학생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서울대가 얘기하는 학업 역량이 어떻고 저떻고 학업 역량이 최고여야 합니다, 뭐 이렇게 써놓은 것이 아니라 그 전공 적합성이 최고입니다. 저 전공 적합성에 저 정말 몰빵했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그 인터뷰의 내용이. 그래서 이제 어찌됐건 그것을 잘 정리해서 우리 담당 기자가 그 이제 학교에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에서 이제 보냈던 모양이죠. 제가 봤을 때는 뭐 특별히 문제가 없었죠. 이유는 서울대의 경우에 분명히 우리는 전공 적합성 보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학업 역량이 최고입니다, 뭐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고 발표도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연고대의 경우에는 연고대 밑에서부터 쭉은 전공 적합성이죠, 나머지는. 근데 여기서 서울대가 얘기하고 있는 전공 적합성이 우리는 전공 적합성을 보고 선발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학생은 자기는 전공 적합성에 맞춰서 했고 또 그거에 맞춰서 서울대 일반 전형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고의 학생이고요. 성적은 1.56 등급의 정도, 4, 5, 6 뭐 이 정도 등급의 학생이었는데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근데 학교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이것을 전공 적합성이라고 들어갔으면 우리 다음에 어떻게 되라고 이것을 이렇게 했냐, 이거 못 나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것을 걷어내고 다른 컨텐츠로 이제 채워서 넣긴 했는데, 이게 이런 거예요. 즉 서울대가 얘기하고 있는 전공 적합성을 안 본다는 말은 전공 적합성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서 내가 안 뽑는다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의 출발점은 이런 거였어요. 학생들이 너무 전공 적합성에 맞춰서 준비를 해갖고 오다 보니까 오히려 학생들이 더 넓은 그러니까 넓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넓은 공부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다 좁은 공부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1학년 때는 좀 더 넓게, 2학년 때는 조금 더 좁게, 그 다음에 그 3학년 때는 완전히 그 포커스에 맞춘 이런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래서 나오는 문제가 결국은 학생들이 당연하게도, 너무나 당연하게도 굉장히 그 넓은 범위에서 학업에 정진을 해야 되는데, 얘가 알고 봤더니 수학이면 수학에만 몰빵하고 뭐 물리면 물리에 몰빵하고
뭐 국어과 관련하면 국어 예를 들어 그 학과에 맞춘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책도 읽고 뭣도 읽고 이러니까 냉정히 따지면 우리가 그 문학과 비문학 같은 책을 골고루 봐야 좋다라고 했는데 그 비문학에서도 또 거기에 특정한 학과 예를 들어 물리학이라면 물리학과 관련한 책만 읽다 보면 아이가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식이 이렇게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 학생이 더 뛰어난 연구를 할 수 있는 학생인데도 이제 단견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나오겠죠. 뭐 당장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것은 우리가 뭐 논리적인 생각으로 생각해봐도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전공적합성 안 본다 이런 말을 한 것이지 학생이 말한 것처럼 전공적합성이라고 하는 것을 준비했다고 그래서 그 학생을 떨어뜨리겠다 이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학생은 처음부터 전공적합성에 맞춰서 공부를 하고 보니까 결국은 서울대가 나를 뽑아줬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 학교에서는 아니 서울대는 전공적합성이라고 하는 말을 안 하는데 왜 너는 이렇게 썼니? 너는 이렇게 썼니가 아니라 이거는 문제가 커집니다. 나가면 더군다나 우리 학교 개박살 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기에서 이제 이 교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학업 역량 안에 냉정히 따져보세요.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은 공부를 잘하는 역량입니다. 근데 공부를 잘하는 역량인데 자신의 관심사가 특정 과에 몰빵되어 있다 그래서 관심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학생은 그것과 관련해서 더 많이 연구하고 했겠죠. 다만 읽은 독서의 경우에는 굉장히 풍부한 지식으로 공부를 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가 물리과 간다고 그래서 모든 책을 물리과 관련한 책만 읽은 것이 아니라 화학도 읽어보고 인문학도 읽어보고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학생이 말한 것처럼 전공적합성에 부합해서 합격했다는 말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곧 학업 역량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학업 역량 안에 전공적합성이 있고 그 전공적합성과 이런 게 있는 거죠. 발전 가능성은 인성에도 당연히 관계가 있고 학업 역량에도 인성 안에 관계가 있죠. 왜냐하면 학업 역량 안에는 분명히 성실성이나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성적은 무엇으로 증명해요? 결국은 그 아이가 성실함을 증명해내는 도구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학생의 인터뷰의 내용이 전공적합성에 맞춰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하니까 학교에서 그 인터뷰를 보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딨냐.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다만 서울대가 이런 측면이 있어요. 내가 물리학과를 가지만 걔가 온통 화학과만 열심히 준비해서 물리학과를 갔다고 해보세요. 이게 맥락적으로 이해가 돼요? 맥락적으로 이해될 수가 없죠. 걔는 화학과를 지원해야지. 다만 물리학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화학도 배우고 환경도 배우고 뭣도 배우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에 애가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내가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보고 그 학교에서는 요런 말을 좀 빼줘야 되는 모양이다 해서 이제 제가 맞춰서 이렇게 고쳐서 다시 보내줬더니 거기에서 이런 측면이 있어요. 학생이 자기가 준비해가는 과정에서 저는 뭐 정말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이제 학생부가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이제 이런 표현도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작성되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작성되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걔가 작성했겠어요. 학생부를? 그러진 않죠.
물론 한때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죠. 근데 지금은 어찌됐건 교사가 작성을 하고 학생이 그런 행동을 하도록 만들고, 물론 뭐 제출하는 학교도 있고 뭐 별의별 학교가 있는 게, 결국은 그렇다고 해도 이 학생이 그만한 역량이 돼야 그렇게 기록되도록 해주세요라고, 또는 자기가 어떤 활동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출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것에 능동적으로 제출하는데, 이 학생은 1학년 때부터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해력이 매우 뛰어났어요. 아니, 매우 뛰어났다기보다는 매우 많이 알고 있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자기는 전공적합성에 하는데 1학년 때는 넓게 공부하고 2학년 때는 좀 더 좁혀서 공부하고 3학년 때는 그 학과에 맞춰서 공부하고 이런 틀로 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과정에서 이 아이가 모든 몰빵을 전공적합성에 맞췄다라고 한다면 그 아이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았을 거예요. 아니면 그 학생은 서울대는 붙었지만 연고대는 떨어졌거든요. 떨어진 이유가 전공적합성에 그렇게까지 맞춘 건 아니라는 거예요. 수준 있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 학생이 굉장히 넓게 공부한 것도, 자기 딴에는 전공적합성에 맞춰서 공부했다고 하지만 그런 해가는 과정에서 해왔던 일들은 굉장히 폭넓게 하나하나씩 준비했다는 것을 어떤 발표를 통해서나 이런 거를 보면, 그 학과에 모든 거를 다 맞춰서 한 것이 아니라 특정 거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대신 나머지 것들도 충분하게 역량을 길러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연고대 가려는 학생은 이 서울대 학생과는 다르게 조금 더 그 전공적합성에 뿅 할 수 있는 어떤 발표나 이런 것들, 그런 역량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대는 아까처럼 전공적합성에 부합했다고 그래서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그거에 맞춰서 공부했다고 한다 하더라도 폭넓게 공부한 학생이고 라면, 그리고 거기에 매우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한 학생이면 그렇기 때문에 선발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고대라면, 연고대의 경우에는 이 학생과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학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학교생활 기록부 안에 그 학생의 사고 수준, 사고력 수준이나 급이 눈에 보이죠. 근데 그 급이 아직 미개발돼서, 여기서 미개발이라 그래서 아주 낮은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높은 차원에서의 어떤 관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들을 봐도. 만약에 이 세상에 현재 우리 고등학생들 중에 내신 등급은 상대 등급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 상대 등급에서 1등급의 학생들이 갑자기 화성으로 놀러 갔다고 합시다. 한 1년 동안 화성으로 놀러 가서 2등급부터 있다고 가정해요. 2등급 때부터 있으면 어찌됐건 우리는 그 학생들을 다시 1등급에서 9등급으로 나눌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다시 또 1등급이 자라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 말은. 1등급은 또 나오게 돼 있는 거죠. 예를 들어 1, 2, 3, 4, 5등급이 다 없어져고 6, 7, 8, 9등급이 현재 세상에 남아있다고, 현재 지구에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 6, 7, 8, 9등급 안에 다시 또 1등급이 나온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가까이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에서 게임하거나 이런 거 봐도 우리 안에는 똑똑한 애 없어서 저거 못 맞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그 6, 7, 8, 9등급 안에서도 또 그렇게 뭔가 맞추고 뭔가 또 뛰어난 애가 또 나오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제가 이 등급을 나누는 방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아니 그 밑에 급들 5, 6등급에서도 분명히 정말로 뛰어난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가려져 버려 있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 그런 의미에서 제가 4, 5등급 학생들에게도 또는 3, 4등급 학생들도 1등급의 DNA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저는. 실제로. 이것은 여러 가지 경험에 의해서 저는
적어도 경험치로 연구 자료로 해서 뭐 제출해라 이러면 못하겠지만 적어도 경험치로서는 충분하게 데이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마 우리 학부모님들도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에 대해서 동의가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제 말은 나오다 보니까 또 옆으로 샜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전공적합성이 학교에서 얘는 전공적합성이 너무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연고대 보내고 서울대는 떨어질 거야 이러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학업 역량 안에 전공적합성이 있는 것이고요. 전공적합성을 발휘하다 보면 학업 역량이 따라오는 것이고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얘는 전공적합성에 맞춰서 했으니까 얘는 떨어질 거야 이렇게 판단 안 하셔도 된다라는 것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학생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폭넓게 공부해야 한다. 아까처럼 이 화학과 그 물리학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모든 책도 읽은 것도 화학이고 뭐든지 다 했는데 얘가 갑자기 물리학과 간다고 하면 걔 안 뽑아준다니까요. 그런 공부가 아니라 폭넓게 공부했냐가 중요하다는 요소예요. 폭넓게 책을 읽었느냐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로 그 학생에 이제 쭉 해놓고 이제 뭐 전공적합성이 어떻고 창체활동 저는 이렇게 했고 뭐는 어떻게 했고 막 이렇게 다 있다고 하고요. 중요한 건 이 학생이 정말 우리 후배님들,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자기주도적으로 하세요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크게 보면 이런 거예요. 학업 역량이나 전공 적합성과 그런 거죠. 이 자기주도성이죠. 근데 여기에 인성이 받쳐주는 것. 그런데 이렇게 준비를 해가는 것이 서울대를 아니 나는 실력이 안 돼서 나는 4등급 5등급이고 뭐 그렇게까지 서울대를 준비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한다고 해도 우리가 서울대를 목표로 해서 학교생활,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물론 내가 뭐 학교를 다닐 때 만점을 맞겠다, 모든 과목에 만점을 맞겠다고 해서 학교를 다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시험을 치러서 내가 받을 점수를 받는 거죠. 내가 노력한 점수. 시험이나 또는 뭐 수행평가를 통해서 그렇게 받는 건데, 결과적으로 뭐 기본적으로는 내가 뭐 5개 틀리려고 학교를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또는 2개 틀리려고 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 공부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데, 한마디로 최선을 다한다는 말은 만점 받으면 최고로 좋은 거고, 뭐 이렇게 준비를 좀 덜 해서 한두 개 틀리면 또 그런 거고, 이런 것들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최고 대학이 어디예요? 지금 현재? 서울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서울대를 맞춰서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준비를 조금 이런 방향으로 더 많이 했다. 그래서 연고대를 간다. 또는 이렇게 해서 좀 그보다 부족해서 서강대, 성대를 갔다. 뭐 이렇게 준비해서 한양대, 중앙대를 갔다. 이렇게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가 이게 중앙대니까 또는 뭐니까 이렇게 특정한 대학에 준비해서 맞춰서 준비하는 게 아니다. 그게 그렇게 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물론 이제 이런 경우는 있죠. 중앙대처럼 그 탐구형과 다빈치형이 있죠. 그러면 다빈치에 맞게끔 나는 더 준비할 거야. 뭐 그런 거는 약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약간의 영향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중앙대는 그 전형 자체에서, 그 대학 자체에서 탐구형과 다빈치를 나누는 그 핵심이 달라서 다빈치가 일반적인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어느 대학이든 목표는 아까처럼 시험 점수에서 내가 만점을 받으려고 가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어쨌든 만점을 목표로 공부는 하죠. 일단 그죠?
5개 틀리려고 준비하진 않으니까 그렇다고 만점을 받으려고 준비한다? 뭐 이게 정확히 일치하진 않지만 뭐 대략 거의 그런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도 내가 준비해 가는 방법에 있어서는 서울대가 기본적으로 목표해야 된다. 그래서 그 밑으로 이제 준비가 덜 된 학생들끼리 이렇게 좀 더 밑으로 깔리게 되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해 가는데 내가 뭐 이 대학을 준비해 가니까 뭐가 어떻다. 그러니까 여기서 매우 특별한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뭐 단국대 뭐 창업전형인가요? 그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거의 경우에는 좀 다르죠. 준비가.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준비가 다를 수 있지만 나머지의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마찬가지로 창업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더 빛나게 활동하려는 의미이지 준비 자체는 서울대에 맞춰서 원하는 인재상에 맞춰서 준비해 가면 된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끔 일선 학교에서는 대학의 그 신호를 잘못 인식하고 아까처럼 좀 이상하게 왜곡되게 해석해서 아니면 오버해서 해석해서 준비를 잘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학부모님들의 경우에는 그럴 필요 전혀 없이 그냥 서울대에 맞춰서 내가 준비해 가는 거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그런데 그렇게 준비해 가는 데 있어서 아까 제가 두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런 식으로 범위를 이렇게 더 이렇게 축소해 가는 거죠. 1학년 때는 넓게 공부하고 2학년 때는 이렇게 공부하고 뭐라고 하죠? 그 3학년 때는 이제 그 과에 맞춰서 더 특별하게. 그렇다고 2학년 때나 1학년 때는 그 과에 맞춰서 준비를 안 했겠어요? 그렇진 않죠. 그렇게 준비했다라는 것. 그 다음에 매우 자기주도적이어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힌트를 드리면 아까 그 학생이 왜 전공적합성 어쩌고저쩌고 얘기했잖아요. 이럴 때 자기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그 학과에 맞는 자기가 원하는 학과가 1학년 때부터 있었던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 학과에 맞는 단어들이 차고도 넘치도록 써질 수 있도록 활동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인 거죠. 이렇게 제가 3가지 포인트를 얘기했습니다. 그죠? 물론 뭐 더 많은데 큰 줄기는 3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준비해 가면 된다. 그리고 실제로 이 학생이 중요한 얘기했던 요 3가지만 집중적으로 인식해서 학생이 받아들이고 그렇게 준비해 간다면 뭐 웬만한 대학 합격하는 데는 뭐 거의 지장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잠깐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안에 서울대, 연고대 뭐 쭉 상위권 대학뿐만이 아니라 중위권 대학의 그 범위까지도 다 얘기한 셈인 거예요. 요거 하나로. 근데 그 안에서 뭐가 어떻고 이게 학생마다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헷갈릴 뿐인 거고요. 실제는 이 범위 안에 다 압축돼서 말씀드린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기사 쓰면서 제가 쓴 건 아니지만 기사를 보면서 인터뷰 기사를 보면서 어이없어서 얘기를 했는데 마침 이것과 이 지난번 주제와 맞춰서 얘기할 수 있어서 좀 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